아니, 영아 말고 게스트가 한 명 더 있네. 아니, 당신은 한 번도 깨어난 적이 없다는 미스터 애니. 오늘은 병원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분류가 되니까 맞죠? 먼저 일반식 보겠습니다. 일반식은 뭔가 특별한 제한이 없는 시기를 말합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일반식입니다. 두 번째, 경식이 있습니다. 가벼울 경식, 가벼운 식이 경식. 어떤 걸 좀 가볍다고 느끼는가? 다진 반찬. 다졌거나 아니면 병원 갔을 때 질긴 반찬들을 좀 잘라서 나오는 경향이 있다 맞죠? 그런 것도 경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남은 거 이제 연식과 네 번째 유동식이 남았는데 요 두 개가 구분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구분하는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식은 반고형입니다. 반고형이 무슨 말인가? 고형, 고체, 건더기가 있긴 있는데 반만 있다. 흐물흐물하거나 부드러운 식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4번 유동식은 뭡니까? 유동식도 부드러운 거 아닙니까? 할 수가 있는데 유동식은 부드러운 걸 넘어서 건더기가 없습니다. 그냥 액체입니다. 액체. 부드러운 걸 넘어서 묽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예시들을 또 알아야 됩니다. 맞죠? 예시. 연식의 예시는 대표적으로 죽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식사, 죽이 있고 우리가 과일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연식에. 딱딱한 과일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과일을 주더라도 좀 잘 익은 과일. 대표적인 예시로 잘 익은 바나나가 있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 말고 또 부드러운 과일의 예시가 뭐가 있는가? 과일 통조림이 있습니다. 과일 통조림. 그리고 두부 있다 맞죠? 두부도 그냥 두부 말고 진짜 부드러운 두부. 순두부, 연두부. 이런 것들도 다 부드러운 시기로 칩니다. 부드럽고 어떻습니까? 건더기가 있어도 반만 있다. 반고형. 마치 건더기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다. 반고형이라고 합니다. 유동식은 완전 액체라고 했습니다. 완전 액체. 완전 액체의 예시 뭐가 있을까요? 죽이 아니고 미음이 있습니다. 죽이나 미음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할 수가 있는데 죽보다 더 묽은 것이 미음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 말고 주스. 주스는 뭐 완전 물이다 맞죠? 주스. 그리고 두유. 하고 요양병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식사 대용으로 막 음료 마시는 거 봤다 맞죠? 코로 넣기도 하고 영양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분하는 포인트가 유동식은 수술 직후입니다. 수술 후 환자들에게 연식도 권장한다던데요. 유동식을 먼저 권장한 다음에 연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 맨 먼저 권장하는 것은 유동식입니다. 그 다음이 연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환자 중에서 열이 많이 나는 환자들, 고열 환자들은 유동식을 우선적으로 권장한다. 물론 열 날 때 실제로 우리가 죽도 많이 먹는다 맞죠? 근데 죽보다 더 잘 들어가는 게 유동식이라는 겁니다. 질병별 식이요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질병,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제한해야 될 것이 있고 권장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질환 식이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질환, 어디가 아프다는 걸까요? 신은 신장입니다. 신장 다른 말로 콩팥이었다 맞죠? 자, 콩팥에 질환이 있을 때 어떤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가? 자, 대표적으로 신장이 아픈 질환이 만성신부전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과 혈액투석. 신부전부터 보겠습니다. 신부전의 뜻이 뭘까요? 부는 안일부에, 전은 온전할 전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신장이 온전하지 아니하다. 신부전이다 맞죠? 신장이 온전하지 않으면 뭐를 잘 못 만들겠습니까? 오줌을 잘 못 만든다 맞죠? 오줌을 잘 못 만들어서 배출하지 못하면 뭐를 해야 되는가? 혈액투석이란 걸 해야 됩니다.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오줌을 통해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기계를 통해 피를 걸러내야 됩니다. 자, 만성신부전과 혈액투석에는 어떤 것을 제한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한해야 될 것 첫 번째, 단백질을 제한해야 됩니다. 단백질에는 노폐물이 세 가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산, 그리고 세 번째 크레아티닌. 그런데 이 세 가지 노폐물은 어디를 통해 배출이 되는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신장을 통해 배출이 됩니다. 신장에서 뭘로? 오줌으로 배출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요 세 가지 노폐물은 증가를 할 것이고, 요 세 가지 노폐물이 증가할수록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염분과 수분을 제한해야 됩니다. 염분과 수분은 사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염분은 이것을 머금는 성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뭘까요? 관련 있다고 했다 맞죠? 수분을 머금고 있으려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이 많다는 말은 이거의 양도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혈액의 양도 많아집니다. 혈액이 많아지는 게 어때서요? 우리 신장이 뭐 하는 데였습니까? 혈액, 다른 말로 피를 걸러서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었다 맞죠? 그런데 혈액의 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걸러야 될 혈액, 피의 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걸러야 될 게 많아지니까 당연히 신장에 부담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분과 수분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칼륨과 인을 제한해야 됩니다. 먼저 칼륨을 보겠습니다. 신부전 환자들은 칼륨이 쌓이는 경향이 있을까요? 부족한 경향이 있을까요? 정답은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칼륨은 수분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는 성질이 있는데 신부전 환자들은 무슨 배출이 어렵습니까? 오줌을 통한 수분 배출이 어렵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칼륨이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칼륨은 너무 부족해도 문제였지만 지나치게 많아도 문제가 됐습니다. 심장에 악영향을 줬다 맞죠? 그리고 인을 제한해야 합니다. 인은 뭐였는가? 칼슘과 함께 이거의 구성성분이었습니다. 뼈의 구성성분이었다 맞죠? 그런데 신부전 환자들은 인의 배출이 어렵습니다. 인의 배출이 어려워서 인이 지나치게 많이 쌓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뼈에서 칼슘이 도리어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뼈에서 칼슘이 배출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뼈는 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다 맞죠? 그래서 인을 제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성신부전과 혈액투석 시
제한해야 될 영양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질환 식이요법 마지막 복막투석 시 식이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염분, 수분, 칼륨, 인의 섭취를 제한한답니다. 앞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만성신부전이랑 혈액투석에서 나왔었다 맞죠? 그거랑 지금 공통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두 번째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한을 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만성신부전 때는 단백질을 제한했었다 맞죠? 그런데 복막투석 때는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복막투석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복막투석이 뭐냐? 배에 구멍을 뚫어서 관을 삽입합니다. 관으로 투석액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났을 때 배 안에 투석액을 통해 노폐물이 빠져나옵니다. 근데 노폐물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단백질도 같이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언제? 복막투석을 할 때. 복막투석을 할 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이 부분은 혈액투석, 만성신부전과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질환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